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기본 계획 재수립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새만금 신항을 기본 계획 안에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항은 법적으로 새만금 사업 지역에 밖에 있어 기본 계획 편입이 새만금 특별법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익산에서 300대가 넘는 택시를 줄여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감차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인구 감소와 승용차 보급 등으로 택시 수요가 크게 줄어 택시업계 경영난이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익산시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인 가운데 보상금을 놓고 커다란 진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 특별법은 기본계획 수립 범위를 방조제 내측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방조제 외측에 위치한 새만금 신항이 포함돼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수립 절차가 진행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안입니다. 개정안에는 새로 설정된 4곳의 산업거점 가운데 제3산업거점에 새만금 수변도시와 새만금 신항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문제는 새만금 신항이 법적으로 새만금 사업 대상 지역 밖에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 새만금 특별법은 기본계획에 대해 방조제 내측을 기준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새만금 사업 지역도 방조제와 안쪽 토지 호소 등 대통령령이 정한 구역으로 한정돼 있고 방조제 외측에 위치한 신항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새만금 신항은 신항만 건설촉진법이 적용되는 해양수산부 소관의 독립적 항만 개발 사업입니다. 이 때문에 신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특별법의 취지와 맞지 않고 지자체 간 관할권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신항이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법적 정합성을 흔드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자기네들 중립적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약간 편향적으로 한 개 권역만 그렇게 표기를 하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거기다 공문도 보내고 새만금 추진 지원단 부단장님도 시장님이 직접 면담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계속 안 바뀌고 있으니까. 반면 새만금 개발청은 해당 내용의 경우 임시 아닐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군산, 김제, 부안 이 서로 행정구역 특히 신항만 문제를 놓고 서로 예민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새만금청은 중앙정부 부처로서 그 어느 한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이 지자체 행정구역 결정에 영향을 주는 무슨 그런 그림이나 무슨 내용이나 이런 건 일체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변경안이 최종안에 반영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내년 새만금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이 1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과 지역 간 연결도로 구축,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신항만 등 모두 9,855억 원의 국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또 신규 사업으로 새만금 햄프 산업 클러스터 구축 용역이 추진됩니다. 익산시가 내년부터 그린바이오 허브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케인그리바이오 혁신허브 구축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익산시는 용역 결과에 맞춰 내년부터 국가 예산 확보 등을 위한 정부 협의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익산시가 구상하고 있는 그린바이오 혁신허브는 최근 준공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와 농진원을 연계해 육성지구를 조성하고 6대 분야 거점을 구축하는 겁니다. 핵융합연구시설 부지 선정 탈락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이의 제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사업 공고문에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됐다며 한국연구재단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 가운데 실제 투자는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10년 동안 181개 업체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 약속을 이행한 곳은 75개 업체에 불과하고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포기한 업체는 91곳에 이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금까지 실제 투자 금액은 5,200억 원, 일자리 창출은 2,000명에 그쳤습니다. 로컬푸드 어양점 내년 예산이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익산시는 내년 3월부터 어양점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인건비와 재료비, 할인 판매 차액 지원비 등으로 6억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 상임위는 조합과의 갈등 조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익산 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16,417농가, 18,512헥타르입니다. 올해 공익직불금은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404억 원 규모입니다. 소농직불금은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이 일괄 지급되고 면적직불금은 헥타르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입니다. 도내 가구 10곳 중 4곳 정도는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은 30만 1000가구 중 38.2%가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의 연령대 비율을 보면 70대가 가장 많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의 1인 가구 비율은 평균 36.1%입니다. 익산은 300대가 넘는 택시를 줄여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구 감소와 승용차 보급 등으로 택시 수요가 크게 줄어 이대로라면 택시업계 경영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익산시는 조만간 감차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정밀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관건은 보상금입니다. 익산역 앞입니다. 승객을 태우기 위해 택시들이 줄지어 기다립니다. 이용객이 예전과 같지 않아 하루벌이가 신통치 않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현재 지금 손님도 좀 많이 없어갖고 좀 상당히 좀 운영이 좀 힘든 상황인데. 익산에는 현재 1,410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400대 정도는 법인이고 나머지는 개인 택시입니다. 택시 수요 감소로 용역에서 제시한 적정 대수는 1,090대, 320대를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이달 내에 감차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연차별 감차 계획과 보상금 등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이제 그 감차위원들 명단 확정하고 그 위원회 한번 해야 돼요. 그때 다 결정이 돼야 돼요. 무엇보다 관건은 보상금입니다. 택시 감차는 개인 택시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업계에서는 최소 면허 거래가 이상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최근 2년간 익산 지역 개인 택시 면허는 전주와 군산보다 낮은 1억 1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가 면허를 오래 사서 지금 하고 있죠. 1억 꼭 넣어줬어요. 1억 좀 더. 4년 전 택시 감차가 추진됐을 당시 고려됐던 보상금은 7천만 원 수준. 당시에도 감차 효과를 크게 거두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열릴 감차위원회에서 보상가를 놓고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구조조정이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300대가 넘는 택시가 과잉 공급된 익산. 택시 수줄이기에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보상금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여전합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과 부안 해안가에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올 들어 군산과 부안에서만 15건의 고립사고가 발생했고 구조된 사람은 30명가량입니다. 사고 대부분은 현지 사정에 어두운 관광객들입니다. 해경과 국립공원 사무소 등은 물때 변화가 심한 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하고 현장 안내도 확대했습니다. 붕어빵 아저씨로 불리는 김남수 씨가 올해도 익산시를 찾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365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원광대 후문 맞은편에서 붕어빵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 씨는 매일 10,000원씩을 모아 기부하고 있으며 이 같은 선행은 10년이 넘었습니다. 익산시는 기탁된 성금을 소외계층 등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잔여 필지에 대한 재입찰이 진행됩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입찰자가 없어 유찰된 단독 주택용지 22필지에 대해 입찰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찰은 온비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공고 개시 후 8일째 되는 날 개찰을 통해 낙찰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1차 분양에서 단독 주택용지는 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군산시가 내년부터 음식물 폐기물 수거 용기를 용량별로 확대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5, 20, 120리터 세 종류에서 내년부터는 10리터와 60리터가 도입돼 모두 5종류가 사용됩니다. 그동안 소형 음식점과 상가 등에서는 20리터 용기가 다소 크고 120리터 용기는 배출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악취와 위생 문제가 발생한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최병관 전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가 익산형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3배 프로젝트를 공약했습니다. 최 전 부지사는 오늘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도심과 역세권, 전통시장, 청년문화상권 등 회복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금리 대출에 묶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추는 익산형 대환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도심공실 혁신펀드를 조성해 반값 임대 상생 점포를 공급하고 공공기관 행사 등은 지역 점포와 선결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광보건고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원광보건고에서는 도교육청과 익산시, 원광대, 전주보훈 요양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해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원광보건고는 보건의료, 동물의약품, 반려동물 분야까지 학년별 전공 심화 과정을 도입합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며 공모에 선정되면 재정 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KCN 금강방송의 올해 4분기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앞으로도 금강방송이 보다 많은 지역 소식을 알리는 데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AI 음성 활용도 좋지만 현장감을 갖춘 취재 기자의 생생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 남부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100년 시장 육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 남부시장은 시장 고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27년까지 4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앞으로 새벽 시장부터 야시장까지 콘텐츠화가 이뤄지고 관련 인프라와 상품 개발도 추진됩니다. 완주 상운리 마한 고분군이 3차원 입체 영상으로 복원됐습니다.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는 3세기에서 5세기 사이 마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완주 상운리 원상운 고분군을 3D로 복원해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유튜브 채널로 공개했습니다. 이 유적은 분구묘 30여 기와 매장시설 160여 기가 확인돼 2022년 전북자치도 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경찰이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운영사의 자격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한승우 전주시의원을 불송치했습니다. 전주 안산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한 의원을 조사해 범죄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죄가 안 됨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한 의원은 전주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종합리사이클링타운의 운영사를 자격도 없는 A건설로 변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해당 업체는 지난 8월 고발장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군산시민문화회관에서 연말까지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달 말까지 군산시민문화회관 대잔치가 운영돼 2층은 가족과 연인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 마당으로 운영됩니다. 또 3층은 아동을 위한 꼬마 다락방으로 꾸며졌습니다. 이외에도 홀리데이 무용 공연과 영화 및 다큐멘터리 상영, 수공예품 마켓 등이 열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민문화회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군산시가 모범 음식점 52곳을 선정했습니다. 기존 50곳이 재지정됐으며 새롭게 옥산면 장어명가와 나운동 판교 도로리묵이 포함됐습니다. 군산시는 모범 음식점 업소에 영업시설 개선 자금 우선용자와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위생용품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를 지원합니다. 익산시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로컬푸드 확산 성과가 인정받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실시한 전국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익산시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는 먹거리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익산시는 공공급식의 지역 농산물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로컬푸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북부시장 상인회가 남중동에 쌀 50호를 기탁했습니다. 상인들은 지역사회에서 받은 성원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려주고자 나눔 활동을 실천했으며 기탁된 쌀은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가구와 아동을 지원하는 군산시 드림스타트 사업을 위해 기업이 겨울이불 지원에 나섰습니다. 롯데몰 군산점과 샤롯데 봉사단은 겨울이불 11채를 전달했으며 사례관리 아동 11가정에 전달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군산은 최고 11도, 익산은 최고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2도에서 13도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13도를 보이겠고 토요일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군산도 토요일에 비 소식이 있겠고 바다의 물결은 3.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